자, 오늘도 달러 환율 분석을 해볼 텐데 계속 심상치가 않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6월 26일 월요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올라갈 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 보여드리는 모든 분석 기준은 지난주 금요일자 데이터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렸던 게 22일 목요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21일자 종가 데이터를 사용을 했었어요. 당시에는 환율이 1292원이었는데 지금은 1300원을 뚫고 12원 넘게 상승한 상태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달러 환율이 1310원대, 1320원대까지 쭉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최근 저점,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본다면 당시 1271원까지 내려갔었거든요. 30원 넘게 올라온 셈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자면 이제 상승 추세로 완전히 굳어졌구나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바깥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N달러 그래프를 가져와 봤고요. 역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만 하더라도 달러 강세, 엔화 약세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처럼 달러 가치가 다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달러 인덱스와 비교를 해보자면요. 요 끝부분에 주목을 해주세요. 최근 나름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1300원을 뚫고 올라왔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분석할 때 달러 인덱스와 비교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때로는 동조 흐름을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분화 흐름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 구간에서는 두 선이 거의 흐름이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순부터 언제까지 5월 말, 6월 초까지 두 개 선은 분화 현상을 보였죠. 중요한 건 지금이죠. 5월 말, 6월 초부터 지금까지 두 개 선의 흐름은 누가 뭐래도 동조 흐름이라고 봐야 한다. 지금 환율이든 주식시장이든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미국에서 들려오고 있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잖아요. 올해가 가기 전에 최소 한 차례, 잘하면 두 차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치솟고 있는 것이고 이에 동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치솟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죠. 원달러 환율이 진짜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는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그러니까 요때쯤이었죠. 환율이 상승 추세로 아직 접어들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막상 환율이 이틀간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번 반등은 예측 못했고 예상보다 더 상승한 것 같은데 과연? 오늘 23일 8.5원 또 올랐다. 환율 올랐네요. 1300원 찍었네요. 오늘 금요일인데 더 올랐네요. 이분들은 환율이 1304원까지 치고 올라오니까 너 틀렸지 라고 댓글 달아주신 겁니다. 이분들 뿐만 아니라 제 지난 분석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특히 최근에 제 영상을 접하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환율을 분석하고 의견을 말씀드릴 때 단기 관점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나 이틀짜리가 아니라 최소 1주, 2주 이상 되는 긴 추세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론 이 구간 동안 환율이 30원 넘게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의 분석 기준은 지난 영상에서 누누이 강조를 했었죠. 여기를 기준으로 환율의 추세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다. 데드캣 바운스라는 단어까지 꺼냈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환율이 쭉 내려가다가 지금 튀어 올랐는데 이게 뭐 얼마까지 올라오든지 상관은 없다. 그러다가 도로 내려가게 된다면 이거는 여기 기준으로 볼 때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제 관점에서 이제 환율 상승 추세가 들어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면 여기가 기준이니까 지금보다 쭉 올라와서 한 1320원대까지 뚫고서 올라오면은 추세가 드디어 올라가는 것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죠. 지금 상태에서 제 의견이 어떤지는 잠시 후에 밝혀보겠고 누가 뭐래도 저는 이때를 기준으로 긴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려 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당장 오늘 월요일 환율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 신도 몰라요. 신도 모르는 걸 제가 안다고 하면은 저는 사기꾼이 됩니다. 제가 작년 11월부터 유튜브에 환율 분석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의 분석 관점은 절대로 단기가 아니라 긴 추세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왔어요. 제가 하는 환율 분석의 의미는 그때그때의 환율 중장기 추세의 방향이 위쪽에 있든지 아래쪽에 있든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추세의 강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요. 절대로 하루하루의 환율 등락에 저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은요 모르긴 몰라도 하루하루의 환율 등락에 목을 매시는 분들 같거든요. 진짜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루하루 뭐 길어봤자 이틀 3일짜리 환율 등락에 신경을 쓰셔서 제 유튜브 분석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 분석은
전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제발 보지 말아주세요. 제 분석을 보시면 오히려 손해를 보십니다. 환율 추세가 위쪽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환율이 막상 1,300원을 뚫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댓글 달아주시는 건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이렇게 하루하루의 환율 등락폭, 그리고 심지어 새벽이나 밤 시간대에는 NDF 환율 막 올라가지 않았냐 이렇게 실시간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로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루하루의 환율 등락, FX 선물, 레버리지 거래하시는 분들이 유독 이런 성향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제 분석보다는 차트로 분석 잘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석을 참고를 해주세요. 제가 하루하루 환율 등락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례 보여드릴게요. 6월 2일 제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날 환율이 16원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이렇게 검은 선 그리고 파란 선을 토대로 분석글을 올릴 뿐이었고요. 환율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저는 분석을 꿋꿋이 했다는 뜻입니다. 6월 9일 이날도 환율이 12원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냉정하게 이렇게 썼죠. 딱 한 말씀만 드리겠다. 검은 선과 파란 선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6월 13일에도 환율은 제 의견대로 17원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검은 선은 이중 지지선 중 첫 번째 라인을 뚫어냈다. 환율의 추세는 아래쪽이다. 한마디 더, 검은 선과 파란 선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날 환율이 7원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올라갔는데도 신경을 안 썼어요. 왜? 환율이 오르건 말건 필자는 묵묵히 두 개선의 궤적만 들여다본다. 결국 필자의 의견은 그대로다. 환율의 무게중심은 아래쪽에 있다는 판단. 이런 분석 관점을 유지한 덕분에 저는 작년 8월 27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이어졌던 이 엄청난 환율 상승세를 적중시켰습니다. 단 이때는요, 제 블로그에 환율 시황을 게재를 했었어요. 지금 제 블로그 들어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1월 달부터 유튜브에 환율 분석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부터 무려 3개월간 2월 초까지 올해 계속 환율은 약세다. 빨리 달러 파세요라고 말씀을 수차례 귀에 못이 박히게 드려왔습니다. 긴 분석 관점을 유지한 결과 이렇게 아주 원웨이 하락세를 맞춰냈다는 것인데 이 기간에 물론 환율이 일직선으로 내려온 건 절대로 아니었죠. 보시면은 이렇게 중간중간 튀어오른 적이 두서너 차례 있었어요. 하지만 환율은 무조건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유지를 했고요. 덕분에 환율 분석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곧장 2월 초, 2월 3일 날 숏배팅을 이제 이날로 끝낸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3월 말까지 롱배팅에 나선다.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역시 적중을 시켰죠. 물론 100이면 100 다 맞춰낸 건 아닙니다. 도중에 틀렸던 적도 있어요. 이거는 저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환율 분석을 시작한 11월, 작년 11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놓고 보자면 적중률이 오답률보다 훨씬 높았다는 사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바탕에는 요 아래 그려진 검은 선 그리고 파란 선이 있었다는 것이죠. 얘네들을 활용해서 5월 18일 영상에서도 환율 급락에 대비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21일 상황입니다. 검은 선 그리고 파란 선 모두 하락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자, 목요일날 환율은 3원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블로그에 이렇게 썼는데 여기 보시는 마술사의 시장일기가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이름입니다. 네이버에 치시면 바로 뜨고요. 그리고 후원자용글이라고 하는 거는 저에게 후원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리고 있는 일종의 비공개 글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코스피 코스닥 시황, 그리고 지금 보시는 원달러 환율 분석 시황, 그리고 미국 주식 시황, 삼성전자 주가 분석, 비트코인 분석까지 주 5회 매일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제 블로그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세히 안내해놨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매월 말, 매월 초가 후원의 최적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6월 말이라서 지금 딱 후원해 주신다면 7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 제공되는 후원 혜택을 완전히 누르실 수가 있어요. 목요일날 파란 선은 가로로 움직였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평행선을 그려냈죠. 검은 선은 이중 지지선 아래로 살짝 모습을 드러냈다. 꼬다리가 여기 보시는 이중 라인 아래로 내려왔다는 뜻. 종합해보면 오늘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환율이 상승 추세에 진입했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하락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 강도가 점점 약해지는 느낌만 들 뿐이다. 23일 금요일 환율이 1,300원을 뚫고 올라왔죠. 필자의 판단 기준은 예나 지금이나 검은 선이다. 파란 선이 아무리 상승해도 검은 선이 묵묵부답이면 필자는 검은 선의 의사를 존중해 줄 수밖에 없다. 문제는 파란 선이 오늘을 기점으로 계속 올라간다면 검은 선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파란 선이요, 하루 전까지 지난주 목요일날 평행선을 그려냈는데
살짝 바닥을 찍고 조금 비스듬히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검은선은 여전히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었어요. 파란선이 이제 슬슬 상승으로 돌아선다면 검은선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바닥을 찍고 일주일 안쪽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2월 초 상황이 좋은 예다. 파란선이 상승으로 돌아선 다음에 검은선도 결국 방향을 바꿔서 올라가기 시작했다라고 쓴 거예요. 이게 올해 2월 2일 당시 상황인데요. 환율은 쭉 빠지고 있었죠. 하지만 파란선은요, 바닥을 찍고 비스듬히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검은선은 가로로 평행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검은선이 아직 상승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파란선이 슬슬 올라간다면 검은선도 일주일 안쪽으로 슬슬 반응을 보여서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써놨죠. 2월 3일을 기점으로 숏배팅을 청산한다. 달러 하락세 이제 없을 것이다. 이때 써놨던 후원자용 글은 지금 아무나 보실 수 있게 오픈해놨거든요.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날 이후로 환율은 어떻게 움직였냐, 또 검은선과 파란선이 궤적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파란선은 주구장창 올라갔고요. 검은선도 5일 후쯤에 바닥을 찍고 슬슬 반응을 보이며 맹렬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원달러 환율의 추세 누가 봐도 위쪽이었죠. 자, 지금 상황으로 돌아와 보죠. 파란선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슬슬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 흐름이 이틀, 3일 정도만 계속이 된다면, 아니 길게 잡아서 한 5일 정도 올라간다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검은선도 슬슬 평행선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이내 꼬리가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 머리로 보자면 환율 추세는 여전히 하방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 하지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보자면 일단 파란선이 반등을 그려냈기 때문에 추세 전환에 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길. 오늘을 기점으로 환율 상승 추세가 들어섰다는 뜻이 아니라 환율 하락 추세 약화에 무게를 두고 그 어느 쪽도 아닌 중립, 관망 자세를 취하자는 뜻이다. 며칠간 딱 저에게 한 이틀이나 3일 정도의 시간만 주십시오. 며칠 지켜보다가 두 개선의 방향이 일치하기 시작한다면 그때 다시 어느 한쪽 방향을 선택하면 된다. 이번 주 말쯤에 가서 두 개선의 방향이 일치할지, 그 방향이 위쪽일지 아니면은 둘 다 고꾸라질지가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환율의 하락 추세는 분명히 약화된 게 맞습니다. 왜냐면 단기 추세를 나타내는 요 파란 선이 바닥을 찍고 꼬투리가 들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게 증명이 돼요. 하지만 저의 주 무기인 검은 선이 아직 반응을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들어섰습니다 라고 선언하기에는 제 기준에 미달된다는 뜻입니다. 설령 달러 환율이 오늘 월요일 당장 10원 넘게 15원 넘게 급등을 할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저는 제 기준에 의거를 해서 검은 선이 분명히 머리를 들기 전까지, 그리고 파란 선이 지금보다 더 올라오기 전까지는 환율 상승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선언하지 않을 거란 뜻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여전히 환율이 잠깐 오르다가 데드캣 바운스요, 다시 고꾸라질 확률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당장 저는 중립, 관망 자세를 취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2단계 수급 분석으로 넘어갈게요. 연두색 선은 국내 은행권 달러 수급, 빨간 선은 여기 헤지펀드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작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연두색 선 꼬다리가 치솟았습니다. 매수세,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뜻. 그러니까 환율이 1304원까지 치고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여기에 헤지펀드 중요해졌냐고 썼냐면 빨간 선은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가로로 평행선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자 주문, 팔자 주문이 아주 팽팽한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때를 기준으로 보자면 빨간 선이 계속 내려오다가 언젠가부터 하락세를 멈추고 가로로 기어가기 시작했죠. 이거는 달러 추가 하락을 바라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악재입니다. 왜냐면 선이 평행선을 그리지 않고 계속 내려와 줘야지만 원달러 환율도 좀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좀 보합세를 유지할 그런 좀 구실이 생기는데, 지금 가로로 기어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헤지펀드의 매도세가 거의 잦아들었다, 정지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연이 이렇게 달러를 매수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번 주에 당장 오늘부터도 좋고요, 빨간선 꼬투리가 슬슬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원달러 환율 입장에서는 상승폭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빨간 선이 이번 주에 슬슬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연두색 선이 계속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환율의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들어서 헤지펀드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렇게 쓴 거고요. 자, 이 그래프도 무척 중요하죠. 국내 은행권 수급, 그리고 여기 헤지펀드 수급을 하나의 선으로 합쳐놓은 것인데 6월 16일
녹색선이 내려오고 있었죠. 21일 하락폭이 둔화가 됐습니다만 원활하게 내려가고 있었고요. 녹색선이 내려간다는 거는 그냥 수급 주체를 가릴 필요가 없어요. 큰 손들이 달러를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22일에도 녹색선은 내려갔어요. 그런데 23일 금요일 드디어 사달이 났습니다. 누가 봐도 녹색선은 갈고리 형태로 올라가 버렸어요. 큰 손들이 드디어 달러를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물론 아직은 제가 수급의 기준점으로 삼는다고 했던 이 레벨보다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만약에 녹색선이 이번 주 중후반까지 꾸준히 올라오게 된다면, 그래서 한 요 절반 레벨 닿는다면은 상승 추세 전환을 선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김없이 돌아온 최종정리의 시간,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분석 그리고 의견은 모두 지난주 금요일 기준이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검은 선과 파란 선 분석을 해봤더니 단기 추세를 나타내는 파란 선은 조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제 분석 기준을 마련해주는 검은 선은 여전히 내려가고 있고요. 단 전례에 비춰보자면 파란 선이 이제 딱 며칠만, 한 3, 4일만 꾸준히 올라가 준다면 하락하고 있는 검은 선도 슬슬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덧붙여서 수급 분석을 해봤더니 국내 은행권 달러 매수세가 점증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환율을 1304원까지 끌어올린 주범이다. 반대로 역외 투기 세력은 현재 팽팽한 매수 매도 힘겨루기가 펼쳐지고 있다. 만약에 헤지펀드마저 매수로 기울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은 1310원 거뜬히 넘어갈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날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달러 추세가 위쪽으로 바뀌었다? 글쎄, 여전히 아래쪽에 있다는 판단. 근데 지금 생각은 이렇습니다. 환율의 추세가 하락이 있겠고 반대편엔 상승이 있겠죠. 여기를 쭉 이제 일직선으로 그어 본다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저의 그 의견은 이쪽에 좀 가까웠어요. 여기가 이제 5대5 절반이라고 본다면 지금은요, 뭐 몇 가지 지표가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 절반 수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즉 기존 입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상승 쪽으로 가까워진 것이죠. 하지만 저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상승 쪽에 좀 진입을 하려면 적어도 지금 이 각 지표가 가리키고 있는 그 지점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상승 쪽으로 옮겨와 줘야 돼요.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환율의 추세가 하락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다만 공식적으로 상승 추세에 진입했다? 그 기준에는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의 추세가 아직 명확하게 결정이 안 됐다면 왜 이 영상을 올렸냐?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게 아닙니다. 한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때쯤 환율의 방향이 정해지면 각 분석 지표 새로 그려서 또 새 영상을 찍어서 내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현재 환율이 중대한 변곡점을 막 지난 걸 수도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황금 같은 주말 시간을 포기하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환율의 추세가 좀 어중간하게 있을 때 그때조차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